로마 제국의 황제 중 가장 기이한 인물로 꼽히는 칼리굴라는 역사 속에서 광기의 대명사로 불린다. 기원 후 37년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황제로 즉위한 그는 집권 초반에는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점차 잔혹한 통치와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다. 검투사 경기장에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자신의 말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했으며 심지어 신격화를 추진하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행보는 로마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중 하나를 초래했다. 그러나 단순히 미친 황제로 낙인 찍기에는 그의 삶과 통치가 남긴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칼리굴라는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혈통을 이은 인물로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의 유산을 계승한 황제였다. 이 왕조는 로마 제국의 초석을 다졌으며 황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가문이었다. 하지만 칼리굴라의 즉위와 몰락은 이 왕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과 내부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가 권력을 잡은 과정과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 초기 황제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기록이 아니다. 그의 집권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역학, 황제 숭배, 원로원과의 갈등, 그리고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내부의 불안정성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다. 따라서 광기의 황제라는 평가를 뛰어넘어 칼리굴라의 통치가 로마 제국과 황제 제도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칼리굴라의 즉위와 초기 통치. 칼리굴라는 기원 후 12년,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명장 중 한 명이었던 게르마니쿠스와 아그리피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였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군사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병사들이 신발을 뜻하는 칼리가에서 따온 애칭 칼리굴라, 작은 군화를 붙여주었다. 그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로마 군단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고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양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게르마니쿠스는 기원 후 19년 갑작스럽게 병사하면서 로마 제국의 전국은 혼란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이 티베리우스에 의해 조작된 암살이라고 의심했고 이러한 의혹은 이후 칼리굴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의 가족을 탄압하며 그의 미망인과 자녀들을 유배 보내거나 살해했다. 칼리굴라만이 살아남아 기원 후 31년 티베리우스의 별장인 카프리 섬으로 보내졌다. 그는 티베리우스의 후계자로 점쳐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황제의 감시를 받는 미묘한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기원 후 37년 티베리우스가 사망하면서 칼리굴라는 프라이토리아니친 위대의 지지를 받아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그의 즉위는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초기 칼리굴라는 관대한 개혁을 시행했다. 티베리우스 시대의 억압적인 정책을 철폐하고 정치적 유배자들을 사면했으며 로마 시민들에게 대규모 경기를 개최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즉위 후 몇 개월 만에 그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다. 회복 후 그의 태도는 급변했고 이후 그의 통치는 잔혹성과 기행으로 가득 차게 된다. 칼리굴라의 폭정과 황제 숭배. 칼리굴라의 통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황제 숭배였다.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려 했다. 기존의 로마 황제들은 사후에 신격화되었지만 칼리굴라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신으로 받들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고 원로원 의원들과 장군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게 했다. 이는 로마 전통과 맞지 않는 행위였으며 원로원과 귀족 계급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의 기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에마인 인키타투스를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원로원을 조롱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연회에서 농담 삼아 장군들에게 내가 원한다면 누구든 내 검한 자루로 원로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공포 정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제적으로도 칼리굴라는 무분별한 지출로 로마 재정을 위기에 빠뜨렸다. 즉위 초기 티베리우스가 남긴 거액의 국고를 방탕한 연회와 사치스러운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자 귀족들에게 강제 기부를 요구하고 부유층을 반역죄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로마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와 칼리굴라의 몰락. 칼리굴라는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후계자로 즉위했지만 그의 폭정은 이 왕조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제도를 확립한 이후 로마 제국을 통치한 첫 번째 가문이었으나 강력한 황제 중심 체제와 귀족 계급,
원로원과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했다. 칼리굴라는 이러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사례였다. 그의 독재는 결국 암살이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기원 후 41년 1월 칼리굴라는 친위대 장교 카시우스 키레아를 비롯한 군인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는 암살당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권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암살이 성공하자 원로원은 곧바로 공화정 복원을 논의했으나 친위대는 이에 반발하며 클라우디우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다. 이렇게 해서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칼리굴라의 통치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로마 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황제 권력의 절대성과 폭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후 황제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죽음 이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보다 신중한 정치 전략을 펼치며 로마 제국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칼리굴라의 폭정과 혼란은 로마 제국 내 황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칼리굴라, 로마 제국의 비극적 군주. 칼리굴라는 역사 속에서 미친 황제로 기억되지만 그의 집권과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는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일원으로 로마 황제 제도의 불안정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었으며 그의 폭정은 원로원과 군대, 황제 권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가 즉위 초기에 보여준 개혁적 행보는 로마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주었지만 이후 그의 독재와 기행은 제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국고를 탕진하며 원로원을 조롱하는 그의 행동들은 결국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러나 칼리굴라 개인의 몰락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었다. 그의 폭정은 이후 로마 황제들에게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각인시켰고 제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황제와 원로원, 군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임을 입증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말했다. 칼리굴라는 이 명언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의 짧고도 격렬했던 통치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해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다. 칼리굴라, 로마 제국의 비극적 군주. 칼리굴라는 역사 속에서 미친 황제로 기억되지만 그의 집권과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는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일원으로 로마 황제 제도의 불안정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었으며 그의 폭정은 원로원과 군대, 황제 권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가 즉위 초기에 보여준 개혁적 행보는 로마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주었지만 이후 그의 독재와 기행은 제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국고를 탕진하며 원로원을 조롱하는 그의 행동들은 결국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러나 칼리굴라 개인의 몰락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었다. 그의 폭정은 이후 로마 황제들에게 절대 권력의 위험성을 각인시켰고 제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황제와 원로원, 군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임을 입증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말했다. 칼리굴라는 이 명언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의 짧고도 격렬했던 통치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해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다.